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옆에 살펴봤더니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빠르게 읽을 거예요.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들이 기타 화음 연주해보자. 아무튼 그렇겠지. 토요일에 연습할까? 나 학생회의 있거든. 아, 토요일에 하자. 나 안 될 것 같아. 기타 연습 주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 연습 더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 맞출 방법이 없을까? 이제 요게 대화의 주제죠. 수요일, 금요일 어때? 네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맞춰줄게. 야, 양보가 그득그득.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너도 시간 조정 좀 해.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주말 오후 좀 쓸 수 있어. 토요일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어? 처음 해보는 거라 빨리 끝낼지 모르겠는데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너 혹시 점점점 도와줄 수 있어? 아, 왜?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홍보지 만드는 것 좀 도와줘. 토요일 오전에 일 끝내면 오후에 연습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괜찮은 친구인데.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에 토요일 오후에 연습해 봅시다. 위로 올라오죠. A 읽었으니까 서로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찾았다. 서로의 요구, 나 이때는 안 되는데 저 때는 어때? 오케이, 맞춰줄게. 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원래 주말 안 되지만 너한테 맞춰서 토요일 날 오후에 해줄게. 오케이, 1번이 답이지. 그쵸?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 연습 장소 어디가 좋아? 이번에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아, 이제 또 대화의 주제가 잠깐 바뀌었죠? 연습 시간에서 연습 장소로. 무대에서 연습 여러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안 떨지. 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너무 좋은 대화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랬다라는 거구나. 무대 연습도 꼭 필요해. 하지만 화음도 제대로 못 맞춰봤는데 네 얘기 좋기는 한데 일단은 우선 조용한 연습실에서 우리 둘이 화음 맞춰보는 건 어때? 그래야 떨리지 않게. 이렇죠. 2번 B에서는 1, 2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딱히 새로운 대안은 아닌 거죠.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3번 안 되고 대화 참여 간의 공동의 문제. 그렇지.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일의 개인은 아니요. A, B 둘 다 공동의 문제지. 4번 탈락. 각각 제시된 안을 학생 1이 종합했다? 아니요. 대놓고 봤더니 어떻게 해? 요거 학생 2의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1이 계속 대안을 종합했다? 틀린 얘기지. 답은 1번.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고3이 풀고 있다고. 다음 페이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고 은근히 요게 포인트. 논설문을 쓸 겁니다. 논설문은 어떠한 글이에요?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일 글이 논설문. 주장만 하면 되나? 아니요. 그 주장에 어울리는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옆에 암튼 개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얘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살펴보면 생태 관광의 의의와 현황 무엇 무엇의 의의 뭐라고요? 무엇 무엇의 좋은 점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라 그랬죠? 생태 관광의 좋은 점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요.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고 결론 바람직한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태 관광 해주세요. 어떻게 바람직하게 글을 내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라. 안타깝다. 한 10년 전만 해도 문제점은 4개인데 해결책이 3개 있고 막 그랬었거든. 그거 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본론 1의 라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추가한다. 그런 말들은 진짜 그냥 관용어구처럼 들어가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라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잘 보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태 관광의 목적.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늪지가 사라지거나 문제 1. 관광객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문제 2.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
생태 자연 개발 측면, 관광객의 태도, 요 이야기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실질적 이득이 없을 걸로 보아 생태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측면. 괜찮죠? 이거 다 얘기가 없네. 이거 나중에 뭐 추가해야 되겠군. 이런 말. 밑으로 내려오죠. 조사 자료 이런 거 나오면요. 다 볼 필요 없어. 제일 많은 거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등을 듣기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어떻게 개선 방안에 프로그램 운영 측면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원하는 걸 넣어줘야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관광 운영상 어려움. 많은 거 2개만 하라고.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요. 주민 참여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뭐 시설 확충, 생태 자원 보전이 어려워요. 기타 등등. 다의 우수 사례. 민물고기 생태관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되니까 동네 사람들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는데. 철새 도레이지 땡땡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계소득이 증대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주세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 보죠. 요 수능 문제래요. 저는 문제 이렇게 펴놓고 시작을 할게요. 1번.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자연이 훼손될 수가 있다. 자연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 얘기 어디에다가 넣어주면 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의 생태계 훼손에서 다룬다. 잘했어. 2번. 가와 나이. 운영상 어려워요.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2번 괜찮지. 3번 나의 일과 다에서 생태 보존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나의 일에 생태 보존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 있어요? 생태 보존 한 해만에 이런 얘기 있을까? 딱히 없지. 다에도 생태 보존하기 어려워요. 생태 보존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에 있나? 다 없어.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 4번 다에서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참여해 주세요 라고 리을해서 얘기해 주면 되지. 돈 된다 그러면 다 하는겨. 이렇게. 너무 물질 만능주의인가? 5번 나의 일에서 나의 일 지역의 자연이나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미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것 확인해 주세요.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냥 하나만 여쭤봅시다. 다음을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적절합니다. 일단 조사는요. 관계언에 속해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거든요. 관계어는 형태상으로 따지면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라는 애가 있는데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 뭐뭐다, 뭐뭐이다. 요거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술격 조사이다는 활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단어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틀린 말이야. 모든 불변어는 활용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야. 누구 때문에? 단 하나, 요거, 이다, 요거 하나 때문에. 책이다, 책이고, 책이면 책이니 할 때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갈 거는 아니지만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생이 책을 읽는다. 여기가 천국이다. 어머, 이라는 놈이 붙어서 동생이 주어가 됐죠. 여기 화면 조금 키울게요. 이라는 말을 붙어서 동생은 주어지. 책을 읽는다. 을을 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라고 그랬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주어. 천국이다. 서술어. 됐을까요? 1번. 앞에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해준다. 우리 또 문법 특강에서 할 거지만 얘네들 내용 뭐라고? 일단 옆에다가 써놓기는 할게요. 격조사. 엄마와 나는 영화를 보았다. 와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에 오는 엄마와 나를 이어주고 있죠. 나랑 동생은 학교에 갔다. 랑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나와 동생을 이어주고 있죠. 2번.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이름도 따로 있어요. 접속조사.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줍니다. 오늘은 물만 마셨어. 오늘은 물도 마셨어. 사실은 물을 마시다. 물을 마시다 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물을 마셨다와 물만 마셨다. 차이점이 있나? 공통점은 물을 마셨다라는 거는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물만이라고 하면 딴 거 마시지 않았어. 이거지. 물도 마셨어. 그러면 어떻게? 물 마시고 물 말고 다른 것도 추가해서 물만 마셨습니다. 한정해주는 거죠. 제한해주는 의미가 덧붙여지고 물도 마셨어. 추가, 첨가의 의미가 더 생기는 거라고. 됐을까? 3번. 앞에 체언을 다른 품사로 만들어준다. 물, 을 할 때의 물, 명사. 물만 할 때의 물, 그대로 명사. 품사가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답은 3번. 꽃이 예쁘게도 피어있다. 천천히만 가라. 세상에. 꽃은 품사로 따지면 뭐? 명사. 예쁘게는요? 부사. 천천히는 부사. 쌤, 조사가요. 명사 뒤에도 붙고 부사 뒤에도 붙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언 이외의 용언이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합니다. 괜찮은 얘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뭐? 보조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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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열고 격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이것이 좋다. 이것, 어머, 생략됐네. 이것만으로 도, 조사가 3개 연달아 있네요. 5번. 생략하거나 둘 이상 겹쳐 쓰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네. 그리고 역시 나중에 문법도 할 때 확인하실 거지만 여기 어디가 있을까?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도록 할게요. 조사 1번 격조사가 있어요. 격조사 2번 보조사가 있고요. 3번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름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저질러 놓은 김에 이렇게 할까? 에헴! 내가 붙으면 너 주어다. 주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목적어다. 목적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서술어다. 서술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관형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부사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보어 되는 거야. 보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부르는 거야. 호격조사. 요렇게 있을 거예요. 저질러 놓은 김에 그냥 더 할게요. 보조사는요.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시다. 뭐라고? 격조사 대신 쓸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해 줍니다. 접속조사는 몇 개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다 써볼까? 와, 과.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 그는 밥이며 쌀이며 국이며 남김없이 한숨에 마셔버렸다. 다 먹어버렸다. 이러한 애들이 접속조사들이 있다. 괜찮나요? 나중에 품사할 때 요 말만 기억나도 너무 행복하지.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렇게 위에 슬쩍슬쩍 적어주는 빨간색 애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예문을 작성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조사로 쓰일 경우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가치가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말과 띄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사인데요? 조사일 때는 무슨 뜻이에요? 조사일 때는 뭐뭐처럼.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때를 강조할 때, 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가치가 부사로 쓰일 경우 앞말과 띄었습니다. 바로 그대로 서로 함께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이 다름없이. 자, 살펴볼게요.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체언 뒤에 붙어서. 명사 뒤에 붙어서. 이 말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앞에 오는 말 보자고. 눈, 새벽, 어키. 됐을까? 앞에 체언이죠. 앞에 체언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에 체언이 왔다? 붙여 쓰고 얘 조사예요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 붙여 쓴 다음에 조사라고 그래. 이런 뜻이니까 조사고 앞에 말에 붙였어요. 가 아니라 앞에 너 누구니? 체언이요. 어키. 체언에는 뭐 있는데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이렇게. 나 같이야 같이. 이렇게 봤더니 앞에 애가 체언이네. 그럼 일단 붙어. 붙은 다음에 너는 왜 붙었어? 라고 물어보면 난 조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한 바와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 동안 친구는 이라고 하면서 앞에 체언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띄어쓰고 부사예요. 띄어쓰고 저는 부사예요. 저는 부사예요. 저는 부사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겨. 됐을까? 자, 그럼 살펴볼게요. 누구 찾는 거야? 틀린 거 찾기죠? 1번. 오키. 그는 눈같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다. 조사. 일단 조사 맞고요. 해석해. 그는 눈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다. 괜찮네? 다음. 내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겠어. 이 새벽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잖아요. 때를 나타내는 명사. 새벽을 강조해 줍니다. 괜찮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사야. 잘했어. 예상한 그대로 우리 반이 이겼어. 괜찮네. 1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야. 10년 동안 서로 함께 알고 지낸 사이야. 괜찮죠? 은숙이와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다. 은숙이와 친구는 다른 행동과 다름없이 사업을 했다? 아니요. 같이 사업을 했다. 서로 함께 사업을 했다지. 얘는 미음이 아니라 리을이지. 답은 5번이었어. 됐을까요? 옆으로 넘어올게요. 5번부터 8번까지. 한 3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어. 아빠께서 너 원하는 거 사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샀지. 그랬는데 잘못 산 것 같아. 그 가격이면 다른 모델 사면 더 좋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 그거 다시 환불하고 내가 원했던 걸로 하오나? 아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 휴대폰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그래. 그렇지 않고 이거 별론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이거의 장점을 자꾸 찾을 거야.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했었던 저거의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짱이었었어.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 문제를 살펴봤더니 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냐 틀리냐 문제죠. 6번 기억 동그라미 적절한 것 니은 7번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적용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해 볼게요. 8번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끝까지 다 읽어가야 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를테면 기능은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반대로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기능은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선택해요? 괜찮으면 그냥 비싸고 좋은 거 써.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은 그냥 샤프나 필기구는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의 흔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접근 갈등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둘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못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접근 갈등. 이때 판매자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식당에 갔더니 어떻게 김된찌개가 있어. 김치찌개 반 된장찌개 반 짬짜면처럼 됐을까? 둘 다 원하시나요? 둘 다 드리겠습니다. 됐을까? 둘 다 원하십니까? 둘 다 드리겠습니다. 6번의 답 찾으러 갈게요. 그것도 좋고 A도 좋고 B도 좋아? 오케이. A, B 둘 다 주겠어. 윤정씨 6번에 몇 번? 잠시만요. 네. 그렇지. 5번. 됐을까? 자, 습관적으로 생각해. 기억 동그라미 나오면 그 단락 읽고 일단 문제 보러 가. 이렇게. 자, 계속 보러 갈게요. 그런데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친구하고 중국집 가가지고 나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다가 결국엔 짜장면 시키고 친구는 앞에 있다가 짬뽕 먹겨서 시켰는데 딱 봐도 짬뽕이 우와 이게 짬뽕이 산이네 해물이 엄청 올라가 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해? 오늘 짜장면 색깔이 유난히 더 맨질맨질하고 고운데? 내가 먹어본 짜장면 중에 제일 맛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들게없지. 소비자는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왜 네모 쳤냐고? 무슨 이론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냥.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생각과 태도가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고 그러한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구입 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사이에 부조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이러이러한 생각 사이에 부조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에는 뭐 나올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나 이거 휴대폰 잘못 산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장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구매 행동을 지지하는 부가 정보를 찾아냄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확신시킵니다. 저 휴대폰이 별로야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이 휴대폰이 와! 이런 기능이 있어서 대박! 이렇게 간대. 특히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고가의 재화를 구매할 경우 구매 직후의 인지 부조화가 심화되므로 그렇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노력은 언제 크게 나타납니까? 고가의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 괜찮을까? 딸기 우유 마실까 초코 우유 마실까라고 해놨는데 딸기 우유 막상 먹어봤더니 초코가 오늘 땡겼었는데 라고 해도 그때는 괜찮아. 한 1,500원 정도인 거니까. 근데 1억 5천짜리 차가 2대 있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막상 뽑고 나니까 파란색 별론데 저쪽 무대 저쪽에 빨간색 살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차가 최고야 라고 생각해야지. 됐을까? 나중에 한 1억 5천 되는 슈퍼카 같은 거 일시불로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데 광고가 도움을 준대.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선택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휴대폰 솔직히 마음속에 조금 별론데 자꾸 TV 틀 때마다 광고 나와. 그러면 왠지 좋아져. 그렇대.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매체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구매한 고객을 위해서는 이미 물건 산 사람한테는 정보 많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제품 사셨나요? 모르셨죠? 요거 이런 숨겨진 기능이 있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플놈들이 되게 무서운 거야. 휴대폰 사고 며칠 있잖아? 그러면 아이폰 사용 팁이라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 그거 눌러보면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이렇게 영악한 놈들이죠. 7번 문제 보러 갈게요.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또 팔 거 아니야. 무슨 얘기 해줘야 돼? 네가 산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저리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성현이 7번에 몇 번? 7번의 답은 5번. 괜찮나요? 네. 계속 읽을게요.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것은 내가 이미 샀는데도 그 광고 자꾸 보고 있어.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구매 후에 광고를 본다.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매 후 광고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구매 행동이 옳았다라는 확신이나 만족을 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에 휴대폰 살 때에도 우주폰 사야지, 사과폰 사야지 이런 것들. 따라서 구매 후 광고는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 입소문을 확산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소비자와 제품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제품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AS 잘 해주고 뭐야? 라면 사 먹었는데 이거 스프가 안 들어있는데요? 절대 편의점이나 슈퍼 가져가면 안 돼. 그 회사 본사에다 전화하는 거야.
하면 그래야 나중에 아 그렇습니까? 확인 사진 받고 며칠 있으면 한 박스 올 거니까. 슈퍼나 편의점 가봐야 그거 1대1로 교환밖에 안 해줘. 본사에다 전화하시라고. 이런 것들. 하지만 저 너구리 사 먹었는데 저기 뭐야 다시마가 2개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5번 문제 확인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광고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아니요. 계속 보면서 계속 장점 찾아내죠. 탈락. 구매 후 광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면 브랜드 충성심이 높아지지. 탈락. 구매한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단점을 찾아 광고 보면서 내 물건 잘못됐어? 아니지. 인지 부조화가 발생이 되면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인지 부조화는 언제 생겨?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생기지. 탈락. 답은 5번.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행위가 최선이었다라는 확신이 없을 경우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다? 내가 선택이 옳았다라고. 7번에 아까 5번이었고 마지막 지문의 8번 문제 보러 갈게요. 구매 후 광고 전략 화상회의입니다. 시작해보자. P자동차는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경쟁 제품이 많아서 접근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괜찮죠. 기억? 오케이. 다음. 구매 후 디자인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P자동차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광고를 늘리면 심리적 갈등의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사이에서 이거 할까 갈등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자동차 나온다고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갈등하지 않나? 심리적.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지. P자동차의 고객은 연비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번에는 승객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부가 정보로 승차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샀어. 연비 때문에. 근데 모르셨죠? 저희는 연비도 좋지만 승차감도 좋아요. 충성심을 높여주는 거지. 괜찮아. P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우리 자동차를 재구매한다면 할인 혜택 준대요. 심리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혜택이죠. 괜찮아. P자동차의 고객은 광고를 보며 P자동차를 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입소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9번에서부터 10번까지, 12번까지 어머 세상에 강호사시가라고 되어 있죠. 강호면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강과 호수밖에 없나? 아니지. 여러 개 엄청 많죠. 강과 호수는 자연 대표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대유법. 사시는요. 4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노래 가짜인데요. 여기에선 시조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된다고 이제 용어에 익숙해집시다. 뭐라고? 이러한 식의 구성을 추보식 구성. 다른 말로 뭐? 시간적 구성. 순차적 구성. 순행적 구성. 다 순행적 구성.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보통은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추진합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그럼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는요. 예를 들면 현재 얘기하다 갑자기 과거 얘기하고 다시 현재 얘기하고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럴 때는 용어 하나밖에 없어요. 역순행적 구성. 어쨌든 문학은 개념 암기 싸움이다.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해 두셔야 한다. 위로 올라갈까요? 글의 종류는 연시조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강호의 자연에 봄이 드니 시간적 배경. 미친 듯이 즐거움이 저절로 난다. 자연에서 봄을 맞이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 막걸리 놓고 냇가에서 물고기가 안주로다. 막걸리 마시고요.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를 술안주로 먹는 거죠. 요 정도면 소박한 음식이지.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박주산체. 단사표음. 사실 좀 뜬금없긴 해요.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해옴도 한가한 것도 임금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임금님 은혜입니다. 임금님 땡큐. 강호에 여름이 되니 냄새가 나네. 문장 구조가 비슷해. 초당에 초가집에 일이 없다. 초가집에서 지냈더니 한가하다. 기와집 아니고 초가집이래요. 역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네. 믿어온,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 믿을 수 있는 강물결을 보내는 건 바람이다. 바람이 강물결을 만들어 오는데 강물결이 어떻게? 믿음직해. 자연이니까. 그러면 바람도 믿을만 한 거겠네요. 자연은 믿을만 하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예요? 여름이죠. 여름인데도 이 몸이 서늘한 것, 시원한 것이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임금님 여름인데도 덥지 않게 해주셔서 땡큐.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얼마나 좋을까? 풍요로워.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게 띄워 던져두고 이런 거야. 그물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잡고 쫙 해서 펴야 되잖아. 이 아저씨 배 타는데 배 탔어? 옆에 그물이 있지. 그물을 이렇게 해서 훅 피는 게 아니라 몰라. 그냥 던지고 끝이야. 고기 잡을 생각이 없어. 이 몸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가한 것도 임금님 은혜입니다. 강호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습니다. 한 30cm 넘게 왔나 봐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 밑에 해석 뭐로 나와 있어요? 지피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둘쳐 우르는 비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여름용이야, 여름용. 여름에 입는 옷 같은 거야. 겨울에 삿갓 쓰고 지푸라기로 옷 만들어 입었는데도 당연히 얼어 죽지. 그렇지만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않은 것도 임금님 은혜입니다. 결국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는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기면서 살고 그 다음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살게 해준 것 임금님 감사.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즐기면서 자연 속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요. 어떻게?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 됐을까? 나 보러 갈게요. 제목은 이규보의 접과기라고 되어 있고 나무 접 붙이는 거 알고 있어요? 나무야. 비리비리해. 잘라. 엄청 열매 잘 열리는 나무 거기도 가지를 잘라. 그래다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싹이 나고 나무가 자란다고. 그거를 접붙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마치 이런 느낌? 내 팔 이렇게 자르고 자르면 아프겠지? 자르지 말자. 됐어. 어우 무서워. 나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살 거야. 세상사 중에 처음에는 얼토당토하고 괴이하지만 나중엔 진실인 것이 있다. 아마
과일나무 접붙이기는 이에 해당할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나무 접붙인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었나 봐. 나의 선친, 선친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과일나무에 접을 잘 붙이는 키다리 전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다리 전씨. 그냥 그려봤어요. 선치는 그에게 접을 붙이게 했었다. 정원에는 맛이 없는 배나무 2개가 있었는데 전씨는 모두 톱으로 밑둥을 잘랐어. 세상에. 나무가 있는데 그냥 잘라버렸어. 그리고 세상에서 맛있기로 이름난 배나무를 구해서 그 배나무에서 몇 가지 자르더니 잘라낸 그루터기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홈을 파고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넣어 여기다 이렇게 찰흙으로 발라. 잘라낸 그루터기에 접목시키고 찰흙으로 그것을 발랐다. 당시에는 그것을 보며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비록 접을 붙인 나무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났지만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대박. 이렇게 나무 자르면 죽은 건데 죽은 나무에 저렇게 나무까지 붙인다고 저게 이파리가 살아있네. 안 죽고. 그러나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나중에 진실인 것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처음에 얼토당토 않고 괴이다고 여겼던 의심이 비로소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술자의 정서와 생각이 직접 보게 된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 뭔 뻘짓하고 있는겨? 라고 해놨는데 오 대박. 저게 진짜 있구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9년이 흘렀지만 나무를 보거나 배를 먹을 때에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간혹 나무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면서 차마 떠나지 못한 적이 있다. 아버지! 옛사람은 소백과 한선자의 일 때문에 옆에 설명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소백과 한선자의 일. 주나라 때 소백의 은덕에 감화한 백성들이 그가 쉬었던 돌배나무도 베지 않았다라는 고사. 노나라 재무자는 노나라의 예법을 칭찬한 한선자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칭찬하자 그 은혜를 간직하고자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라는 고사. 아무튼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매랴. 나에게 이 어디가 있냐. 나에게 이 나무는 소중한 나무예요. 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공경하는 마음은 베지 않고 잘 가꾸는 것에 어찌 비할 바가 있겠는가. 열매 또한 꿇어앉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건대 선친께서는 내용이 또 갑자기 훅 바뀌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 나무를 물려주신 것은 아마도 내가 이 배나무를 본받아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경계로 삼는다. 대놓고 이야기했지만 아들, 살면서 너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는 너의 잘못된 습관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너 괜찮은 놈이 될 수 있어. 라는 교훈을 나무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막상 조승에 가서 했더니 아버지 그런 뜻이었었죠? 뭔 소리야. 배가 맛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러실 수도 있죠. 자, 확인합시다. 혜인이 가하고 나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쉽고 만만했어요? 나요. 나 지향하는 삶의 자세 이렇게 살아야겠다. 있어요? 있지. 이상세계에 대한 예찬. 저 먼 세상, 신선들 사는 세상, 꿈같은 세상, 천국 가고 싶어요. 없지.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 한가하게 빈둥빈둥 하고 있어요? 나? 없지.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 나쁜 놈들 싸워서 이길 거예요. 있어요? 없지.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반성합니까?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옛날엔 잘 살았는데.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반성한다는 얘기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옛날엔 제대로 살았었는데. 그건가? 아니지. 야호! 가만 봐도 1이, 나만 봐도 1이 답이지. 그러면 가에는 지향하는 3 있어요? 있지. 자연 속에서 한가로 떼지네. 괜찮을까? 밑에 나와 있는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거봐. 요따구로 생겼다고요. 자, 확인할까요? 강호에 A에 들어갈 말 뭐 있어요? 봄이 되니, 여름이 되니, 가을이 되니, 겨울이 되니. 1번. A에는 계절이 드러나 있다. 괜찮죠? B에 들어간 말 뭐 있어요? 즐거움이 저절로 난다. 초당의 일이 없다. 고기가 살쪄 있다. 눈이 한 자가 넘는다. 이수와 삼수에는 초당의 일이 없다.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연 경관이야?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고기가 살쪄 있다. 자연 경관? 초가집인데 집을 자연 경관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1수와 3수의 시 뭐 있어요? 막걸리 놓고 냇가에서 물고기 안주 먹는다. 3수 작은 배의 그물을 흘러가게 띄워 던져두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막걸리 먹고 냇가에서 물고기 먹어. 요즘 뭐해? 그냥 낚시에 생각 없이 그물만 던져놓고 있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1수와 2수의 D 뭐 있어요? 한가하다. 그 다음 2수의 선을 하다. 전부 다 초장과 중장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 나 지금 한가해요. 나 지금 시원해요. 괜찮지? 1, 2, 3, 4, 2에 들어가는 말. 임금님 은혜입니다. D. 임금님이 뭐 해줬어? 임금님 덕에 한가하고 임금님 덕에 선을 하고 임금님 덕에 한가하고 임금님 덕에 춥지 않고 임금이 한가하고 덥고 춥지 않게 해주는 존재.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합시다. 이 작품을 통해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주변 인물이나 사물고사, 일상의 경험 등에 대한 소재를 활용해서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끝났어요? 이것을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다. 내가 기록해놨으니까 니들 다 보고 와라. 이 얘기인 거죠. 1번. 전씨가 이름난 배나무를 구해서 접목시키는 걸 보고 터무니없다라는 생각? 일상에서의 갖게 된 생각. 그렇지. 접붙인 나무에서 싹과 잎이 돋아납니다. 괴이하고 여겼던 의심이 사라진다? 아니야. 여전히 괴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언제 이 생각이 사라졌어? 맛있는 배가 열려서 먹었을 때. 2번 틀린 거지. 소백과 한선자의 일이라면서 고사를 제시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 아버지 보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괜찮죠? 배나무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얻었어. 잘못했지만 고칠 수 있다.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라. 그렇지. 배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기록해서 경계로 삼는다. 다른 사람,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은 교훈을 알려주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것만 보면 엄청 좋은 글 많이 쓴 것 같긴 하지만 가끔 보면 약간 이 아저씨 좀 꼴통스러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비들이 겨울이 돼서 너무 추워가지고 땅을 파서 이렇게 움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일하다 추우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몸 좀 녹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더니 이 새끼들 겨울 되면 어차피 추운 건데 니들 한낱 인간 주제에 추위를 주는 자연에 거슬러? 야 이거 부셔.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걸 자랑하듯이 글로 남겨놓은 것도 있어. 꼴배기 싫어. 12번 확인할게요. 내가 너무 민감하나?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넘치는 평화주의자예요. 사랑이 넘치는 평화주의자면서 거짓말쟁이지. 자, 확인해 볼게요. 기억. 임금님이죠. 나를 편안하고 즐겁고 한가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지. 임금님 고마워? 그렇지. 임금님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 임금님 보면서 내적 갈등 고민해? 임금님 보니까 불쌍해? 임금님 보니까 자꾸 고민이 생겨? 아키. 1번 답이죠. 그럼 확인하러 가야지. 나의 기억 누군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답. 맞는 얘기였죠.
틀린 건 1번. 됐어.